네, 저 나름대로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방법 중심으로 갔었고요. 역시 학교에 들어오면서 역사를 가르칠 때에도 어떤 역사가 가지고 있는 성격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역사를 재미있게 전달할 것인가, 즉 방법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바로 역사로서 가르치는 거고요. 오늘날 이제 선생님들하고 수업을 하면서는 특히나 역사를 가르치는 것에 더 치중을 할 수밖에 없죠. 예, 선생님들에게 어떤 방법적인 것을 핵심적으로 수업을 한다면 아마 저 수업을 들을 이유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거는 2차 때 좀 더 중점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네, 그렇게 역사를 가르치는 것과 역사로서 가르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밑에 역사 교육학 내용의 특성을 본다면 뭐 이돈이나 그 다음에 슐만 이런 분들의 어떤 특성에 대한 얘기가 있다는 정도만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내용적인 명제는 다른 게 아니고요. 역사가가 일반적으로 고민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 설명적 명제는 역사 철학가들이 고민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육적인 명제가 우리 특히 이제 교사들이 네, 관련되는 것이다라는 정도로만 파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슐만은 이러한 역사 교육에 대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용 지식이나 교수 내용 지식, 그 다음에 교육 과정 지식, 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지식을 얘기했죠. 한 7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내용 지식과 교수 내용 지식 그리고 교육 과정 지식 3가지 정도만 쌤들이 봐두시면 될 겁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중시하는 것은 이 슐만의 지식 구분 중에서 학습자의 특성에 관한 지식이 좀 더 고민이 되긴 해요. 근데 학습자의 특성에 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복잡한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들에게서는요, 그걸 교육학적으로 너무 들어가지 마시고 학생들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봐두시면 됩니다. 특히나 올해 2020년 임용시험과 관련해서 그 부분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수업을 하건 그 다음에 수업을 준비를 하건 학생들에 대한 고민을 하자라는 정도로 봐두시면 돼요. 그런 것도 슐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3가지 본다면 내용 지식과 교수 내용 지식 그리고 교육 과정 지식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도 아래쪽에 기출 보시면 알겠지만 2018년도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분류만 어느 정도 해 두시면 될 거로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수 내용 지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용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고민하는 형태로 봐두시면 되죠. 그래서 가로 3번의 교수 내용 지식을 보면 특징에서요, 동그라미 3번, 특히 이제 교수 내용 지식과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은유하고 예시하고 그 다음에 보기를 보여주고 그렇죠, 유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수업에서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실 획득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만큼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 나가면서 역시 경험적인 축적과 그 다음에 쌤들의 노력의 축적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내용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흔히 얘기해서 공부를 통해서 획득될 수 있는 거지만 이러한 교수 내용 지식,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부를 통해서도 획득될 수 있는 속에서 획득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기반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실천을 통해서 더 이게 나한테 익숙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수 내용 지식이요, 교사를 나눌 수 있다는 얘기도 하죠. 네,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4번, 5번, 6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갓 임용을 받은 초보교사와 그 다음에 이제 경력교사를 나누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교수 내용 지식이라는 것을 봐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 거와 관련해서 4, 5, 6번을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추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전 수업에서 했었죠. 유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학생들이 뭔가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실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좀 더 쉽게 접근을 하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거죠. 네, 비교의 과정과 동일하게 볼 수 있겠지만 또 비교하고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먼 과거의 사실이고
경험할 수 없는 사실이고 어른들의 경험들을 많이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시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이 어려운 것을 좀 더 쉽게 접근하자라고 해서 유추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유추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네, 그걸 다시 한번 더 핵심으로 봐두시면 될 겁니다. 자, 용어상에서는 동그라미 2번에 끝에 나와 있는 기반 사례를 통해서 네, 표적 사례를 잘 설명하는 것. 네,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례를 한번 제가 던 적이 있는데 로마의 라티푼디움과 그 다음에 고려의 대농장 제도를 실제로 비교를 했을 때요. 고려의 대농장 제도를 설명한다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라티푼디움을 가지고 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 라티푼디움 자체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사례는 일단 아니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4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공통적인 것을 찾고 차이점을 찾아서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지가 분명해야만 이 유추의 효과는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4번은 좀 의미있게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네, 거기에서 의미있게 봐두자는 것에서 가로속을 보시면 학생들의 선행학습 정도나 그 다음에 경험의 양과 질 네, 이런 것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 중1이나 중2 정도에서는 직접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례들을 가지고 유출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 지적 기반이 좀 더 폭이 넓거나 심화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유추도 좀 더 심화된 것으로 해나가면 훨씬 더 만족감이 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쌤들한테는 충분히 대농장하고 라티푼디움을 비교하더라도 얘는 별로 무리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유추를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입. 오늘 감정이입은 여기에서 하나의 교수 내용 지식과 관련한다는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감정이입은 다른 장에서 다시 한번 더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요. 지금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렇죠. 교수 내용 지식에서 역사과는 유추나 감정이입을 활용해서 수업을 한다라는 정도로 일단 한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동그라미 5번에 있는 리의 분류도요. 뒤에 가면 다시 보게 될 건데 그냥 간단하게 확인을 한다면 리는 힘으로서의 감정이입이라는 게 있고 과정으로서 즉 절차로서의 감정이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취로서의 감정이입이 있고 성향으로서의 감정이입이 있다. 네, 그렇게 일단 한번 분류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힘으로서의 감정이입과 그 다음에 절차, 과정으로서의 감정이입은 실제로 감정이입으로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도 나중에 또 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요, 네, 감정이입이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더 떠올려 주시는 걸로 네, 끝내면 되겠습니다. 제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얼굴이 가까이 가서 크게 보이는데요. 자, 이제 131쪽에서 교수 내용 지식과 교사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잠깐 보시죠. 이 부분에 이제 남색책에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이라고 하는 옛날 노란 책이 있죠. 그 부분을 조금 발췌한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는 동그라미 1번을 한번 보시죠. 일단 교수 내용 지식은 교사 교육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제공한다. 즉 뭐냐 하면 우리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범대를 거쳐야 하거나 아니면 일반 과를 거쳐서 다시 한번 더 교육과정을 별도로 거치거나 대학원을 다녀오면 교사 자격증이 나오죠. 그래서 교수 내용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교사가 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되잖아요. 교사를 될 사람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이 교수 내용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즉, 교수 내용 지식에서 기반해서 우리가 교사 교육을 바라볼 때 내용 지식에 기반한 그런 교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동그라미 1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교수 내용 지식은 무엇에 기반해야 한다? 내용 지식에 기반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아니면 쌤들이 정말 역사에 대한 지식이 제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학교에 가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걸 억지로 가르친다고 한다면 방법적인 것만 동원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게끔 하면 되겠지만 얼마나 양심에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사를 교육하는 그 프로그램의 원칙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어떤 원칙을 제공한다? 교수 내용 지식은 지식, 즉 무슨 지식? 내용 지식에 기반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공하는 것이 동그라미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 하면 역시 우리들이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누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그렇죠. 문장 그대로 학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더 봐두시면 되고요. 학생들에 대한 이해는 우리들의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번 더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머릿속에서 어떤 사실들도 스쳐 지나가면 됩니다. 즉, 이 학생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1차적으로 피아제 발달 단계 이론이 우리 머릿속에 또 들어오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피아제 발달 단계 이론이 모든 과목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또 뒤에 후반부에 가서 이 부분도 한 개의 장으로 별도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피아제의 발달 단계론이나 아니면 영역 고유 인지 이론에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보자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이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교사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수 내용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 5번을 보시면요. 이거는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역사교육학의 연구 범위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죠. 첫 번째가 역사교육의 목적, 그 다음에 역사교육과 역사학, 역사교육과 사회과학, 그 다음 우리나라 역사교육의 역사, 각국에 다 들어가겠죠. 물론 이거는 뒤에 가서 별도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교육의 심리적 기초 이런 것들을 역사교육학이 연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6번에 보시면은 역사교육의 내용 구조도 역시 연구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역사교육의 과정 우리 지금까지 했었죠. 제일 처음에 역사교육의 목적, 목표, 그 다음에 그 목표 하에서 과연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고민하게 되니까 내용 선정했고 내용 조직하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왔고 그 다음에 수업에서 어떻게 설명할 건지 고민해왔고요. 그리고 끝으로 수업을 하고 나면 평가하는 것까지 고민을 다 했죠.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이 역사교육학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현재 대학원에서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희 설명이 굉장히 간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험에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역시 역사교육의 교재도 연구를 해오죠. 그리고 각국 역사 교육도 비교를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 132쪽까지 한번 간단하게 봤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카메라의 한계 때문인데요. 30분을 넘기면 자동적으로 잘리더라고요. 용량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한 27분 정도 했으니까 여기서 잠깐 멈추고 그 다음에 역사교육의 연구 영역에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